오늘 김신혜 씨 모셔서 시스토리의 주인공 김신혜 씨 오늘 헌법 파괴 5인 5적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헌법을 파괴한 5명 5위부터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파괴하는 또 적도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희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 방송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알아보시죠. 고성국 TV도 한번 있었고요.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어떤 조직이 있는지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하여튼 저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꿋꿋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토리 오늘은 이제 헌법 파괴 5적. 네. 헌법을 파괴한 5명의 적. 네. 5위부터 가겠습니다. 네. 홍영표. 4위도 같이 열어주시겠어요? 4위도 같이요? 네. 같이 열어주시죠. 네, 제가 홍영표, 조국. 네, 제가 5위, 생각을 4위. 계속 심리를 이 헌법 파괴를 하는 오적과 또 배신자 오적 있는데 너무 이번 주에 적들이 많아가지고 적들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3위로 아무리 정리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심리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물론 개인의 인물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적들이 나타날 때는 떼적이 나타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사안과 뉴스로만 나오지만 과연 뭘까? 저는 이제 어쨌든 개인적인 이제 심리 분석인데요. 저는 이 조국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조국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지금 뭐 바른미래당에서 어쨌든 그 앞으로 총선을 자기네들 판에 유리하게 지금 꾸리려고 하는 이 사당 연합체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시작됐는데 일단 오늘은 거의 이제 민주당 계열의 헌법 파괴 오적들이 나올 텐데요. 조국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는 순위로는 4위가 나왔지만 그래서 조국이라는 이분이 어떤 잘한 일이 없잖아요. 그들이 이제 조국 만들기, 조국 총선 프로젝트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조국이 지금 뭐 청와대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참사 만들었죠. 인사 참사 만들고. 그러면 측근 비리들 다 방치하고. 방치하고 이분이 잘하는 게 SNS입니다. 근데 원래 그 이렇게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도요 계속 SNS를 했었어요. SNS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국은 SNS를 잘하고 이 와중에 오늘도 SNS 했더라고요. 아주 가벼운 SNS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것만 갖고 그가 총선에 지금 국민들에게 이슈될 게 없잖아요. 근데 잘생긴 외모도 이제 계속 일을 못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호감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느낀 이 심리 분석은 결국 조국 프로젝트인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나리오 작가라고. 조국은 집권 프로젝트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게 공수처입니다. 그럼 공수처라는게 무슨 검경 수사권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요. 지금 총선 전에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는 이유는 조국의 그 성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국이 해냈다. 공수처 법안. 조국이 해냈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는 시나리오를 썼고 이 모든 자들이 이제 그 조국 만들어주려고 지금 애쓰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의 이해 득실을 다 넣은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홍영표, 뭐 유시민, 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해찬 똘마니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심지어는 그러면 조국 수석이나 홍영표 원내대표도 다 이해찬의 똘마니 이렇게 분석이 그렇게 되나요? 저는 보이고요. 근데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은 이해찬의 뭐 보좌관을 하거나 밑에서 큰 충성파는 아니고 밖에서 이제 수혈한 거죠. 근데 이제 스카우트라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이제 정말 인물난에 시달릴 겁니다. 총선 즈음에서 지금 어디서 사람을 왜냐면 자기네들 이걸 다 이해하고 가야 될 사람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라는 그 한 인물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헌법 파괴 무슨 다른 당 지금 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 국민청원 네.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는 100만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알아본 결과 베트남에서 그 IP가 그 뭐더라요? 그 베트남이 되고요. 지금 실제로 이 핸드폰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지금 구매를 해서 그렇게 왜냐면 너무 쉽게 청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저도 한번 어제 들어가 보니까 카카오 계정이거나 페이스북 계정이거나 트위터 계정이거나 뭐 이렇게 4가지 계정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또 페이스북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적으로 제2의 드루킹 작전 비슷한 뭐 어쨌든 추측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 한국 아이디만이 아니라는 그런 거는 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100만이라는 숫자에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고 그들은 여론전이거나 이 모든 방해와 이걸 애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왜 이런 행태들을 계속하지에 저는 이제 조국을 PK의 아이콘으로 띄우면서 왜냐면 이제 문재인으로 띄우기에는 뭐 이제 더 한 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문제는 이미 이미지가 뭐 사람들에게 이제 그 요번에 어벤져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악격 그 주인공 이름이 타노스예요. 근데 문노스라고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문노스. 예, 문재인하고 타노스하고 합성해서 예, 사진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는 너무나 안 좋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콘을 이제 이미 설정을 조국으로 해놓고 조국이 가진 문매를 마저도 이걸 어떻게든지 만들어주려고 만들어주고 하여튼 우리 한국도 국민성이 또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가진 실정이고 뭐 그냥 공수처법 개혁 왜냐면 그들은 조국을 개혁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또 그렇게 본인이 주장했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유두리가 없는 이 청와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네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을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전에는 경제 문제 장하성으로 했으면 재벌개혁 그럼 재벌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네들은 그냥 그러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나중에는 포기하고 멈추잖아요. 꼭 그렇게 모든 걸 낭비하고 그 선까지 가야 멈춥니다. 지금 공수처법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멈추지 않을 거고요. 지금 거기에 선거제도 다른 3당 결국은 지금 총선 전에 모두 그들의 밥그릇이 서로의 밥그릇인 거예요. 왜냐면 조국으로 포함되는 부산의 아이콘으로 띄우고 싶은 PK 아이콘. 왜냐면 지금 부울경이 다 뺏겼거든요. 다시 보수로 돌아왔어요. 예전에 부산이 어쨌든 대선 전후에 최순실 사태 거치면서 다 그때 그래도 문재인도 부산 사람이니까 하면서 밀어줬던 그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요. 우리가 미쳤다. 우리 부산이 반성해야 된다. 지금 민심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거죠. 제가 볼 땐 청와대와 민주당도 다시 부산을 못 먹으면 이번 총선이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큰 스타를 만들려면 아주 큰 개혁을 해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그 공수처 법안이고 그건 조국을 만들어주려고 성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 노력하고 정의당도 좀 떡검을 띄워주고 민주평화당도 떡검을 띄워주고 바른미래당도 일부 떡검을 띄워줘서 오로지 조국 띄우기에 그쵸 오로지 조국 띄우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심리 분석이 분석 좋아요. 홍영표는 뒷머리가 지금 주역이 되셨고요. 뒤에 머리가 없는 거를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봐라 얼마나 고생하면 머리가 저렇게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됐냐 이걸 이렇게 했는데요. 원내대표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이해찬 똘만이구나.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찬이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자들을 지금 다 심어놨구나.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아주 이 홍영표 원내대표도 아주 독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이번에 1년의 과정 보면 그들은 이제 그게 신념이 된 것 같아요. 신념. 그러나 당신들의 신념하고는 달리 헌법은 파괴하는 오적 중에 5위 홍영표, 4위 조국에 이어서 3위는요? 이거 문희상 의장, 입법부 수장인데 입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입법을 파괴하고요. 아무도 입법부의 수장으로 이제 보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은 도대체 왜 저러실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가 그 자리에 갈 때, 이번에 어떻게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들어갈 때
이 참 좌파가 잘하는 건 자리를 줄 때 이미 역할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 말고 우리가 거길 심어줌으로 인해서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다 하면 그걸 잘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캐스팅하지 않았나. 지금 문희상 의장은 한 번도 중간에서 포청천 같은 역할을 안 하셨어요. 지금 의장이 예전의 평판은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과 청와대가 잘한 것은 겉의 이미지는 예전에 이분의 인성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중간 어른으로서 할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전혀 지금 0%가 됐고요.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이미재 의원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성희롱입니다. 명확하게 성희롱? 네, 명확하게 성희롱이에요. 왜냐면 저는 성폭행, 성희롱 예방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문가시니까. 네, 근데 어쨌든 상대의 성이, 그건 꼭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해당이 되는데요. 상대의 성을 가진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나는 이것에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느끼면, 그리고 증거가 있잖아요. 화면이 다 나왔죠. 화면이 다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멈추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고 서른이라는 분이 또 뭐 남자인 줄 알았다라는 등 어떻게 보면 2차, 3차 네, 그 2차, 3차 피해를 주는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페미니즘, 사회적 약자, 여성 쇼라는 게 또 들통이 났잖아요. 너무나 들통이 났고, 사실은 이제 문희상 의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사보임 우리 계속 사보임 했는데 실제로 병환이거나 질환이 있을 때 사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문희상 사임이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이 지금 병환이 깊대요. 지금 문희상 의장님이 사임할 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금 보임을 의장 정말 이제 의회주의 사보임을 의장을 사보임해야 돼. 예, 이분이 진짜 아프시대요. 진짜 일어날 수도 없.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 계시고요. 이제 문희상 사임에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 사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본인이 사임 되셔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좀 쉬셔라. 네, 이제 쉬실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충격으로 어떤 게 성희롱인지 사과할 타이밍도 놓치셨고, 그리고 이제 중간적인 입장으로 하시지 않는 게 너무나 국민들에게 밝혀졌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자기도 창피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보임하고 그게 막 밀어붙일 때는 참 쩌렁쩌렁 하시고 막 요렇게 막 하시더니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 그러구나? 네. 도대체 그것도 쇼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렇게 병환이 깊으시면 이제 사실은 진짜 사임하셔야죠. 네. 멀쩡한 오신환 의원도 사임시키고 권은희 의원도 사임을 시키시고 젊은 분들 다 선거시키고 그런 상황까지 뒤에서 짰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연기력이 좋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러던 분이 소리 지르고 그러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데 병원 또 그리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고 수술한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어딜 수술하는지 밝히지도 않고. 그 문희상 의장이 덩치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만 봐도 압도되거든요. 이거는 압도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 나름은 이게 계획된 저는 제스처라고 생각해요. 물론 갑자기 뭐 머릿속에 계획을 이미 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왔을 때 너 정도는 내가 나 의장이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압력을 준 거죠. 예. 아무리 당신이 노동운동하고 뭐 저기 했는데 너 이렇게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거를 느끼거든요. 그분도 느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거든요. 그거는 성희롱보다 더 큰 사실은 우리 미투라는 게 권력의 의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계의 의한. 왜냐하면 정치는 어쨌든 권력이 있고 그 국회도 넘버 원, 투 사실은 국회의장이라는 건 넘버 원이잖아요. 국회에서는 수장이죠. 수장인 사람이 초선 의원을 이렇게 하면 성희롱만이 아니라 이거는 권력에 의한 것도 저는 포함이 됐다고 생각해서 더 충격이에요. 이거는 압박감을 받죠. 그렇죠. 성희롱의 수치심과 플러스 그 의장이 짓누르는 거에 대한 그 압박감. 그리고 그래도 여태까지 그렇게 당찼던 이미자 의원이니까 그 정도 충격이지. 뭐 평범한 사람면요. 이게 눈물 흘리고 아니 트라우마예요. 왜냐면 이게 뭐지? 왜냐면 전 국민에게 나간 거잖아요. 너는 그냥 심지어 그 제스처의 표현은 비언어 분석가들은 아마 알 텐데 너는 내 손 안에 노는 애야. 뭐 조물에게 이런 정도의 비언어였거든요. 그게 국민들도 느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사과하셔야 되고요.
성희롱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잘못된 제스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 축구하듯이 명상에서 이제 피신에 네. 계신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사임하시면 됩니다. 네.